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5.14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시비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또한 긴축 기조가 유지되고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이 이번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것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98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가 시현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귀금속 수요 감소 가능성이 부각된 영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가는 배럴당 8.43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 글로벌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리비아, 에콰도르에 따른 생산 차질을 좀 겪고 있다라는 영향성으로 유가가 이 정도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6월 CPI 2분기 GDP 속보치가 7월 FOMC 결과를 주시를 좀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계속 눈치 보기 하는 장으로 가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이번 주말 거치고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도 계속 눈치 보고 있는 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년의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따른 의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해당 메타, 테슬라, 넷플릭스, 노바티스, 텐센트, 바이트댄스, 네이버 등등 감축을 대략 10에서 많게는 30%대까지 감축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앨런 재무장관이 추경호의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좀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동참을 안 해도 또 국내 유가에 분명히 영향이 또 끼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또 안 한다라고 하면 경제적 제재를 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이 과연 실현성이 있을 것이냐로 또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인도와 중국이 과연 그렇게 참여해 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거기에 참여를 한다라는 건 야, 우리도 인플레 부분을 이제 추정해서 같이 반영을 받아주어야 되는 입장이 될 것인데 그걸 왜 해줄까요? 다들 인플레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이런 카드를 꺼냈다라는 것은 이제 겨울 대비 빠르게 좀 무언가를 좀 결과값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아주 쓸모없는 카드를 꺼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유는 해상 운임에 따른 보험을 이제 거의 반독점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나라가 두 곳이 있었는데요.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해상 운임을 하고 나서 이제 해상을 전박을 할 때 전박을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좀 압박적 카드를 좀 꺼낸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러시아도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대응 카드를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원유는 좀처럼 내려올 기세는 없을 것 같다. 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국가 채무 시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1초에 약 184만원씩 증가할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번 인플레로 최대한 좀 많이 빠르게 녹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령한 추이만 조금만 더 더디게 되는 그런 현상만 좀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좀 더 국가 채무는 조금 천천히 흘러가지 않을까. 완벽하게 줄일 수는 없을지언정 천천히 갈 거냐 빠르게 갈 거냐 그거는 이제 국정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전략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계속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가 채무는 1040조 원에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또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은행들의 배만 또 불리는 거 아니냐라는 또 따가운 시선이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단대도 연 5%로 좀 제한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례 없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뭐 은행들도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을 때 5% 정도면 대손 충당금 채워놓고도 어느 정도는 또 감내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결정을 또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추가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영향성도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량이 18% 감소를 했고요. 독일 쪽에서 5만 9천 대 리콜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6월간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생산에도 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말 그대로 지난 2분기 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하이 공장이 코로나 여파로 격리가 되면서 또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이 이번에 다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UBS 객장 담당 이사가 비트코인 관련된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보게 되면 구조적 놀라움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비트코인이 18,000달러 위에 머무를지는 계속 우리도 확인하고 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좀 보고 있는데요.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진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 또는 확인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일단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위험성이 조금은 더 남아져 있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또 궁금해지고요. 그 다음에 빅쇼트 마이클 버리가 증시 조정은 아마 절반쯤 정도 진행이 된 것 같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절반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년 침체기까지 넘어가면서 스태그까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계속 기사가 쏟아져 나와야지만 이제 막 중간 지점에 왔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거니와 그 다음으로 코스모스 개발사 전지주권 50% 인상 감축을 했고요. 6월 NFT 거래량도 94%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간 탑 자리를 지켜온 코인들이 있었으니 2013년도에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XRP 왔다 갔다 하지만 부동의 1위 자리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매번 바뀌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언제든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든지 순위가 변해도 이상하지 않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테더에 따른 성장 동력이 가장 빠르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8년도 때부터 22년도 때까지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고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자리 위치를 거의 매긴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USDC 부분도 이제 엄청난 성장과 BNB, BUSD 거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거의 상위권에 포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다음 유망한 코인을 만약에 순위를 본다라고 해도 아무래도 뭐 조심스럽게 상위 10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상위 20위권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 판매하는 것은 실수이다. 뭐 약간의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트론 다워 리저브가 USDD 트론을 다시 구매하기 위해서는 시파이 익스체인지에서 500만 USDC를 일치를 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보게 되면 과거 체인 스왑을 통해서 발생했던 부분에 USDT를 소각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4억 4,700만 정도라고 합니다. 니어 프로토콜 6월달 이슈를 또 보게 되면 뭐 NFT 컬렉션, 스마트 계약 감사 프로그램, 그리고 멀티 체인지 ORG 통합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니어의 콘센서스가 뭐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 3에로 캐피탈에 이제 관련된 뭐 그런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셀시우스 직원의 4분의 1이 해고가 좀 됐다라고 하고요. 그
그 다음에 요새 회사에서 찾아온 중학생들이 대뜸 아들 도박빚 500만원 좀 갚으라고 해서 요새 학교 밖에서 빚잔치가 미성년자까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주식은 솔직히 좀 일찍 해봐야 고등학교 때부터 가능하거든요. 물론 중학교 때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요새는. 왜냐면 이제 부모님 동의하에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따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높겠지만 가장 접근성이 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코인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뭐 게임 쪽에 있어서 동거래 부분이 되게 활성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5년 사이에 3배까지 좀 늘어났다는 걸 보게 되면 좀 놀라운 수치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셀시우스 청산 가격이 11,800달러 선이라고 합니다. 펄포즈 ETF, 캐나다 ETF죠. 최근에 2주 전에 유출된 후에 수량이 유지되고 있다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건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말 그대로 유출이 됐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당의 채무 부분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할까봐 먼저 상한을 좀 일부 해서 팔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그 청산가치 부분은 어느 정도는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숏 ETF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미묘한 관계 부분을 좀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돈에 계속 머물 수 있을 만한 그런 성향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ETF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는 조금 기간 위주가 좀 많이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한동안 장기 성향에 따른 물량이라고 보시면 또 도움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6월 이더리움 채굴 수익이 5억 2,8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45.5% 감소를 했다라는 것과 지난 50년 동안 수십 개의 국가가 자체 CBDC 출시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G20 19개 국가를 포함을 해서 105개 개국이 현재 CBDC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에서 22년도 시즌에서 상반기 연령대별 거래량 비중이 또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거래량의 60%가 40대에서 50대 순이 가장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즈 디지털이 13억 달러 상당의 3.5억 달러 이상 현금을 나는 보유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 얼마나 고객에게 예탁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미궁에 있다 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었거니와 그 다음에 테슬라의 2분기 4.4억 달러 비트코인 손산차손 보고 예상이 좀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CFO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웬만하면 비트코인 이렇게 많은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CFO의 또 뭐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실력이 뭐 터무니없지 않냐 뭐 이런 비판을 또 듣고 싶지 않는다고 하면 웬만하면은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현금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뭐 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테슬라는 좀 번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 7월달 코인 스케줄을 또 보게 되면요. 빅 어나운스 예고가 7월 3일부터 9일까지고요. 에이다 테스트넷 바질 하드포크가 이제 7월 4일 기준으로 있었고 7월 5일 OGV 스냅샷과 7월 6일 이더리움 테스트넷 머지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FTX IEO가 7월 7일날 있고 FOMC 회의가 7월 7일 그리고 REI 하드포크가 13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13일 그리고 15일날 스테픈 중국 계정 삭제와 그리고 아더 사이드 첫 번째 여행 공개가 16일 그리고 카이카스의 운영 주체 이관이 25일날 있고요. FOMC 금리 결정은 28일날 있는데요. 선물 만기도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매우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말에 바실 하드포크가 뭐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C2X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일단 7월 말에 좀 잡혀져 있다.
그리고 스테픈 세 번째 메인넷 출시도 7월 중에 있고 8월 달에 카바 11과 모네로 네트워크가 중순과 하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정인 변동사항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RBA 통화정책 회의가 5일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금리 0.85%로 50bp 인상을 했고요. 이번에 회의에서 50bp 인상 유력이 좀 많이 검토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일날 지준일이 있고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7월 50bp 또는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하반기 인상 경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 공사 중단 여부 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7일날 삼성전자 2분기 잠적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하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G20 외교장관 회의가 7일부터 8일까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7월 중에 이제 보게 되면 IMF 세계 경제 전망 추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하향 조정폭이 더욱더 커질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일날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고 TSR 규제 3단계를 시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